당장 야외에서 하는 올림픽 개회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당장 한국으로 출발하세요. 우리 프랑스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비밀리에 한 사람을 불러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신문기자 줄리라고 합니다. 저는 열정이 앞서는 초짜 기자예요. 요즘은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은 항상 특종 기사에 목이 말라 있어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며 긴장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기자들만의 직업병과 마감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하지만 기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나 보람 같은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 보니 그 재미로 열심히 취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올림픽을 앞두고 취재할 거리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파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는 땅으로 추락했는데요. 그래서 취재는 하지만 마음은 마냥 좋지 않습니다. 역대 올림픽 중에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요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안 좋은 뉴스로 인해 한참 고조되어 있어야 할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죠. 파리올림픽은 역대 최고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세계적인 축제를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올림픽 최초 야외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려하면서 특별한 올림픽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1만여 명의 전 세계 선수들은 다양한 종류의 보트를 타고 입장하며 파리의 유명 관광 명소들을 지나가 관객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더 기대되는 것은 파리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비롯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유적지 등이 경기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올림픽 경기도 보면서 파리 관광까지 톡톡히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파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올림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역대 이전 대회와 달리 90% 이상이 이미 존재하는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관중석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생강 수질 논란부터 선수들 숙소 문제 등 여기저기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하지만 제일 문제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생명에는 크게 상관없는 문제들이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민들과 선수들의 안전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수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는 내내 프랑스 정보국 국장은 테러 위험의 심각성을 감지해 야외 개막식을 취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올림픽에 꽂힌 개막식을 안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만큼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힘든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응답이 없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위험을 인지해 정부 관계자를 해외에 극비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프랑스는 테러 단체들에게 강력한 규제와 대응 정책을 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좋은 타켓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정보국에서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세계 언론들은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파리올림픽이 수포로 돌아갈까 쉬쉬하고 있죠. 그래서 파리 정부는 물밑에서 단단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 저랑 절친인 로라 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언니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소연을 자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자기가 따끈한 특종을 준다고 바로 달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곧바로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는 프랑스 고위공무원 비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올림픽을 코앞에 둔 프랑스는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라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안 좋은 뉴스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며칠 전 정부 관계자를 모시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해요. 갑자기 해외로 파견 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부터 세계 어느 공항과는 다른 신속하고 정확한 수속 절차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한눈에 들어온 공항은 100년 후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런 좋은 곳을 여행으로 와야 하는데 일하러 오다니 아쉽다고 말이에요. 언니는 평소 유럽 문화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고의 관광국가인 프랑스를 많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뽕이 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애국심이 많은 것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언니가 기껏해야 며칠 다녀온 나라를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만 봐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매일 좁은 사무실에서 서류들과 싸움만 하는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콧바람을 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여행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을 만날 때 힐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풍경은 파리의 풍경과는 완전히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상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지금 파리올림픽이 겪고 있는 문제를 37년 전에 이미 한국은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올림픽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더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양대 진영의 냉전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격전지 중 하나인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공산 진영의 참가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국은 당시 공산 진영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들 공산 국가들의 참가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름도 모르던 한국이 올림픽을 기적적으로 개최하고 그것을 역대 최고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이에요. 특히 지금 보이는 한강은 파리 생강과 비교될 만큼 관리가 잘 되는지 정말 부럽다고 하셨어요. 생강의 수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진작에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했어야 된다고도 얘기하셨죠.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장관이 직접 생강에 들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생강에서 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수질과 관련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파리시는 수질 악화로 지난 1923년 이후 생강 입수를 금지해왔지만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 경기를 위해 생강에서 치르기로 했죠. 이를 위해 2조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물에서 세균 덩어리가 3,000개나 검출되었는데 한강의 10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3배 수치의 비가 오면 무려 1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는커녕 발도 담그기 힘든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도 올림픽이 일어나기 2년 전 공항에서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대회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테러로 추측되었으나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시켰고 프랑스도 그런 정신을 본받아 꼭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다고 해요. 호텔에 도착해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잠시 여행의 기분에 빠져들기도 했다는데요. 파리 생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른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대요. 파리가 고전적 매력이 있다면 서울은 최첨단 도시의 면모를 다 갖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전통한 옷과 높은 빌딩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파리는 공원이 전부인데 한국은 곳곳에 낮고 높은 산들이 다양한 건물과 어울려 도시의 운치를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엔 어딜 가나 가로수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한국의 산림 정책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파리는 패션의 도시인데 한국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랄 정도로 옷을 잘 입는다는 거예요. 마치 AI가 절묘하게 코디를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세상이 변한 만큼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관계자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정식 음식들이 하나씩 나열되는데 처음엔 예쁜 색깔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맛에 놀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자리라 내색할 수 없었지만 난생 처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받는 음식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먹다 보니 어느새 빈 접시만 남았는데요. 그 많은 음식을 먹고도 속이 편한 것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올림픽이 끝나면 꼭 다시 한국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짧지만 너무 좋았던 한국 방문이 아쉬웠지만 급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다녀온 이유는 혹시 모를 테러 위험과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어서 다수의 특수병력의 지원 요청을 위해서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파리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정부는 몹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프랑스의 명예와 자존심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그 병력 수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쟁 휴전국이라 특수부대의 실전 실력과 대테러 전술 능력은 가히 최고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는 전 세계 30개국 출신, 약 8,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정작 프랑스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도 수십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내로라 하는 군인 출신들이 많지만 한국인들의 실력이 독보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출신들은 각 개인들의 전술 능력뿐 아니라 신분이 깨끗하고 국가에서까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데요. 그리고 최소 수년간의 체계적인 군복무를 마쳐 위계 질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평상시에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파병 활동을 하고 있어 실전 대처 능력은 미국의 델타포스나 네이비시를 능가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은 파리 전역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특성에 웨인 부대와 연계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로 한국 특수부대가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기간엔 대테러 전술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데 한국의 부대들은 소말리아나 중동에서 활약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국 특수부대는 일단 피하고 본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707 부대는 1981년 특전사 대원 중 정예 요원만을 뽑아 창설됐는데요. 당시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대테러 부대로 설립된 것이라고 합니다. 평시에는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며 전시에는 고공 및 해상 침투를 통해 적후방을 교란하고 아군의 수월한 공격을 위해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파리의 시민이자 올림픽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특수부대들의 활약을 보는 기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네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 많은 올림픽으로 세계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지만 부디 지구촌 축제로 성황리에 개막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니와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